버스 창문에 스친 이름 하나. 50년 동안 제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오늘은 그 이름, 하나가 불러온 오래된 기억,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들린 익숙한 이름. 1장. 버스 안내 방송에서 낯익은 이름. 늦은 오후였습니다. 노을이 부드럽게 창밖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맨 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빛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정해씨 정류장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름 하나가 제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정해.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무릎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해. 그 이름은 제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50년 전 함께 뛰놀던 소꿉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속삭이며 웃고 울던 단짝의 이름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고 누군가는 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 순간 멈춰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바라기 밭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노란 꽃들이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혜와 함께 뛰놀던 해바라기 밭이 떠올랐습니다. 정혜. 이름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얼굴이 또렷해졌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두 갈래로 닦고 앞니가 살짝 빠진 채로 환하게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정류장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왜 이제야 이 이름을 듣게 되었는지 억울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장. 50년 전 친구와 같은 이름.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정혜는 전학을 왔습니다. 저보다 조금 작은 키에 통통한 볼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처음 본 날 정혜는 교실 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같이 놀래? 정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함께 뛰놀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뒤 작은 언덕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해바라기 밭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던 길, 서로에게 쪽지를 전하며 몰래 웃던 교실 한 구석, 사소하지만 특별했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정혜는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걷던 길이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정혜의 가족이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 서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이 정말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정혜도 울었습니다. 꼭 편지할게. 정혜가 작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혜는 점점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만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스 안내 방송에서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묻어둔 기억과 감정이 스르르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친구가 이렇게 그리운 존재인지, 지금에서야 알겠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얼마나 서로를 아꼈는지, 버스 창밖으로 은빛 마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작은 카페, 낡은 버스 정류장, 골목길 모퉁이에 오래된 라디오 가게, 모든 것이 정혜와의 추억과 겹쳐졌습니다. 혹시 그 사람일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오갔습니다. 정혜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걸까? 그 이름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제가 알던 그 정혜일까? 3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류장에서 내리다.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내릴까? 망설임이 밀려왔습니다. 괜한 기대를 하는 건 아닐까? 이름이 같을 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내려봐. 혹시 모르잖아. 버스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기사님께 인사를 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정류장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골목이었습니다. 이 동네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담벼락, 작은 슈퍼마켓, 골목 끝에 보이는 정원. 모든 것이 제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와 비슷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점점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정혜 혹시 이 근처에 있을까?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정혜를 만난다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해바라기가 몇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해바라기, 정혜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찾는 분이 계세요? 여성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해바라기가 예뻐서요.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던 꽃이에요. 해바라기. 순간 제 심장이 또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엄마요? 네. 여기 정혜 씨 정류장이잖아요. 엄마 이름이 정혜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장. 친구의 자녀와 우연한 만남.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의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정혜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매였습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도 닮았습니다. 정혜 씨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엄마 이름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50년 전에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단짝이었죠.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은빛 마을에서 자라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정혜는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소식이 끊겼죠. 여성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엄마가 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빛 마을에서 지낸 시간이 평생 가장 행복했다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혜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작은 신음만 나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리 앉으세요. 여성이 저를 정원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더 일찍 찾아볼 걸.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성이 부드럽게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도 그러셨어요. 찾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대요. 우리 둘 다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저는 늘 참아왔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엄마가 5년 전에 이 동네로 돌아왔어요. 은빛마을 근처라고 하셔서요. 정혜는 돌아왔습니다. 저와 가까운 곳으로.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5년 동안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거예요.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혹시 엄마 친구를 만나게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쪽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색이 바랜 종이였습니다. 저는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오늘도 친구 생각이 났어. 해바라기 밭에서 놀던 날, 구슬치기 하던 날, 손잡고 집에 가던 날, 다 기억해. 잊지 않았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쪽지도 읽었습니다. 미안해. 편지 못 보내서 용기가 없었어. 주소도 잃어버렸어. 그래도 늘 생각했어.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혜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흐느꼈습니다. 여성이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만난 거예요. 엄마의 마음과.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연결된 거잖아요.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늦었지만 만났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정혜의 마음을 전해받았습니다. 5장 잃어버린 우정의 간접적 회복과 여운. 그날 저녁 저는 정혜의 딸과 함께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혜의 딸은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정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저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는 평생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동네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잘했던 정혜였습니다. 그 재능을 평생 이어갔구나. 다행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주 가던 카페가 있어요. 여기서 가까워요. 딸이 안내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은빛 카페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났습니다. 엄마가 늘 창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해바라기가 보이는 자리,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으면 정혜가 보였던 풍경이 보이는 거네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는 이 자리에서 늘 과거를 떠올리셨대요. 카페 주인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허브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남긴 노래가 있어요. 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해바라기 밭에서 잔잔한 멜로디였습니다. 정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엄마의 친구를 만나서 엄마가 얼마나 소중히 여긴 사람인지 알게 돼서. 시간이 흘러 카페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엄마의 정원에, 해바라기가 피는 그곳에.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정혜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전해받았습니다.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가 나를 그리워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버스가 은빛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가슴속이 부드럽게 채워졌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정혜와 나는 50년이 지나서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고마워, 정혜. 기억해줘서, 그리워해줘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정혜를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모습으로 손을 잡고 해바라기 밭을 뛰어다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름 하나가 50년 전의 우정을 깨웠습니다. 작은 연결고리가 지금의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운은 오랫동안 남아 제 하루하루를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우정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 저편에 머물러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늘 함께 하니까요. 때로는 늦은 순간에야 다시 이어질 때도 있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묘하게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로 작가의 마음을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은빛나무였습니다.